아침 시간 10분에 긍정하거니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결정한다. 오늘의 첫걸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꺼이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저는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든 주변을 걸으며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은 가을날이었는데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몰려들 사람들을 대비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전 런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양성을 사랑합니다.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패션, 음식, 상점, 카페까지.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한 행사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집필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죠. 그 만남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선생님과 만났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삶은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긍정적인 방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하루 종일 저의 생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불쾌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제 기분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검토하며 선택을 저울질하는데 개인적인 일이든 직업적인 일이든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는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책 한 권을 쓰는 동안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경험하게 될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간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은 게임 제인저로서 상황을 바랍니다. 저는 루이스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는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 속으로 몸을 조금 더 밀어넣고 침대의 느낌을 만끽해요. 그리 코밤에 푹 잘 수 있었음에 감사드려요. 전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몇 분 동안 늘 이렇게 해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이상 없이 건강한 몸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잠시 스트레칭을 해요. 저희 집 욕실 입구에 바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체조를 하죠. 무릎을 가슴까지 3번 올리고 그 바에 매달려요. 아침에 그렇게 바에 매달리는 게 정말 좋다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침대로 가요. 전 침대가 정말 좋아요. 제 침대의 헤드보드를 비스듬한 각도로 특별히 맞추었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요. 전 이 헤드보드를 수년 동안 사용했어요. 제 침실을 특별하고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제가 실행한 일 가운데 하나죠. 지내기에 너무 근사한 장소예요. 선생님의 침실에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거기 있다는 점이에요. 루이스 선생님은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저는 선생님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 보이는 어린 소녀의 뺨을 살짝 꼬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빨리 제지하고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의 아침 일과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침 일과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 자신에게 2시간 정도는 주려고 노력해요.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저는 시간 갖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 앉아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맛있고 몸에 좋은 어떤 것이나 제가 정말 즐기게 될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일정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근사한 인터뷰라는 걸 난 알아.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 편안하게 흐르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주는 정보에 엄청 기뻐하고 있어. 모든 게 부드럽고 쉽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둘 다 즐거워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루이스 선생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으로도 그녀의 성격이 일관되고 변함없다는 걸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긍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는 그녀가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기는 한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일과에 대한 설명을 끝냈을 때 물었죠. 선생님은 불쾌한 날을 보내거나 안 좋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거나 우울한 적은 없나요? 루이스 선생님은 대답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그래요. 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을 연습해왔고 이젠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연습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녹음기를 켜두었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사람들과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이런 일을 치르면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생각하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소중앙 과정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습관적인 생각의 홈을 깊게 만듭니다. 내면의 독백을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언어로 바꿀수록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소소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긍정의 말에 집중하려면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긍정 확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샤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면도를 할 때는 요, 옷을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당신은 자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하나요? 아침을 차리거나 아이들에게 학교가 준비를 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이 순간들이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좀 더 평화롭고 의도적인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은 남편 마이클을 4년 동안 간호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변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온화함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에게 친절하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우리는 편안함과 자기관리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 기간 돌보면서 생기는 특별한 종류의 탈진 증세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토스터에서 다 구워진 식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 속으로 서둘러 뛰어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였고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내고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긴장을 풀고 삶을 즐깁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종종 부모와 아이들 간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되기 쉬워요. 만약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 혹은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을 때 아이들과 함께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가족 모두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아침 내내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입는 게 너무 쉬워요. 난 옷 입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가족이랑 아침 먹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식탁 주변을 돌며 가족들에게 각자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한 가지씩 공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릇에 긍정의 말을 넣어놓고 가족이 하루 동안 집중하게 될 긍정의 말을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누구와도 할 수 있는 아침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날 경험하고 싶은 걸 긍정의 말로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고요. 나이 들의 과정과 행복하게 동행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잘 해낼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몸을 아끼며 돌보게 되고 몸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이 책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을 열심히 연습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나요?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 경험을 계획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 긍정의 말들이 저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며 제 앞에서 걸어갔어요. 저는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것을 미리 계획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는 3가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야. 모든 경험이 즐거운 모험이 될 거야 라는 긍정의 말을 했답니다. 저는 오늘 상점 3군데를 들렀어요. 저와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는 멋진 영업사원들을 만났죠. 한 점원과 저는 유치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두고 웃고 또 웃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사소하지만 매우 유쾌한 모험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지혜 중 하나는 가장 단순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면 인생에서 사소한 것들을 멋지고 좋고 중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건 자기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특히 노화가 진행될 때는 더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폐경기를 겪고 있는데 몸에 적절한 음식물을 주지 않으면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공급원인 단백질과 많은 채소를 먹으면서 지금은 내 인생에서 편안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내 몸이 폐경에 쉽게 적응해서 아주 기뻐요.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있어요와 같은 긍정의 말을 하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내 몸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린 함께 근사한 인생을 걸어왔어요. 내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어요.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배워야겠어요. 내 몸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난 더 건강하다고 느껴요. 이런 긍정의 말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좋겠죠. 내 몸에 인사를 해요. 이렇게 건강하다니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사랑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당신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사랑해요. 당신의 모든 곳을 좋아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맞아요. 거대하고 무조건 커야 하죠. 그 결과를 위해 과정을 고통스럽게 보내면서요. 자신이 하는 걸 즐겨야 해요. 당신은 지금 필라테스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킨 거지만 스스로 그 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당신의 몸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미 의식하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도중에 기분이 좋아지는 작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노화의 과정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지요. 작고 긍정적인 변화랍니다.